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휴식이고 오늘 마켓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오늘 밤 안 새고 편안히 쉬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안 올리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포트폴리오 전략 시리즈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에 헤지펀드들이 보유했던 종목들에 관계된 그런 소식 오늘 완결편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관계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볼까 합니다. 간단히 오늘 또 무슨 뉴스가 있나 한번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뉴스 아리클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S&P 500 한 20% 상승을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백신과 그다음에 낮은 이자율 때문에 기업이 하기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S&P 500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4,300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사용한 것은 22배 멀티플을 사용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JP모건도 2021년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거의 긍정적인 예측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제대로 워킹을 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JP모건이 타겟 프라이스로 내놓은 거는 4,500 골드만삭스보다 좀 높은 지수를 예측했죠.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장률이 높은 회사라기보다도 이픽세너 스톡 시리즈예요. 이것도 원래 기존 성장보다 2020년에 하지 못해서 그거를 충분히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트랜스포테이션 종목에서 JB 헌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JB 헌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그 운송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운송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날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종목에 따라 어떤 식으로 플랜을 해서 나눠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여기서 계산을 하고 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류 딜리버리 하는 그거의 차원을 좀 넘은 회사죠. 그리고 드릴링 컴퍼니 중에서요. 드릴링이라 하면 이제 정유 회사라 그래야 되죠. 기름을 빼기 위해서 땅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회사. HP라는 심볼, 그다음에 NOV라는 심볼, 그리고 슬럼버제라는 SLB 심볼을 가지고 있는 세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HD라는 회사 사이트를 보시면 대략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고요. NOV도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회사죠. 드릴링 회사. 심해로 들어가서도 드릴링을 하고 바다 위에서 드릴링하고 한국에서 광구라 그러나요? 그런 거. 슬럼버제는 꽤 유명한 회사예요. 알고 계신 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헤지 펀드들이 2020년에 가장 좋아했던 종목들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종목, 그 다음에 새로 떠오르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헤지 펀드들이 가장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쑥 훑어봤을 때는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종목은 다행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Zscaler. 이 Zscaler도 그 클라우드 때문에 많이 2020년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헤지 펀드들이 이 종목은 이제 관심을 좀 덜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저의 오피니언은 없어요. 저는 그냥 정보를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많이 세츄레이트 돼 있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종목에서 데이터덕이랑 Zscaler가 빠졌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Rising Stars,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제 새로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눈에 좀 띄는 그런 종목이 이 VAR이라는 종목, 저희 구독자님이 한번 물어보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한번 띄어서 봤고요. 그 다음에 UPS가 있고 핀터레스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들어있네요. 그리고 JB 헌트, 제가 좀 전에 2021년 이픽세너주에서 제가 종목을 상명시켜 드렸던 거, 그리고 퀄컴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나요? 퍼스트 솔라가 있죠. 제가 다른 솔라 시스템 사지 마시고 퍼스트 솔라 같은 거를 사셔야 된다고, 태양광 관련 있으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역시 헤지 펀드도 그런 걸 골랐네요.
그리고 FedEx도 있고요. 그 다음에 FedEx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들어있고, 그리고 테라다인이 들어있네요. 이런 종목들 한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은 종목을 다 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일단 섹터별로 추리세요. 그리고 섹터별로 추리셔서 그 섹터 안에서 하나나 두 개를 딱 뽑으세요. 그 다음에 섹터끼리 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섹터가 2021년에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건가 생각하셔서 섹터 순위대로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선택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JP모건이 300빌리언 정도를 리밸런싱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 어떤 거시경제인 면에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한정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컵패서리가 있어요. 컵패서리라고 하면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용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100이면 100이라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이제 100인 것보다 더 포화 상태가 돼서 110, 120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관에서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얀색 선을 그었잖아요. 이게 미국 마켓이라고 치면 이 하얀 선까지가 미국 마켓의 용량이에요. 근데 마켓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 빨간 선 모양만큼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수익을 빼버리면은 우리 스탁 마켓이 망하나요? 아니죠. 스탁 마켓은 언제나 자기의 컵패서리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계속 장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컵패서리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서 넘쳐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기관들은 그 수익을 갖고 어떻게 하나요? 이 큰 화살표를 보세요. 이 미국 마켓이 있다면 전 세계에도 이렇게 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중에 미국 마켓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미국 마켓과 이머징 마켓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의 선진 5개국 정도 빼놓고를 다 얘기하는 거죠. 한국도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중국,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이머징 마켓들이 올해 잘 못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나빠서. 그러면 이머징 마켓도 그런 커패시티가 있는데, 이런 점선 찍어놓은 것처럼요. 근데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여기다가 부어놓으면 이게 또 불어 올라오겠구나. 불어 올라올 수 있는 기운이 훨씬 더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파랗게 칠해놓은 거, 노랗게 칠해놓은 거가 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팔팔팔팔 끓어가지고 핫해져가지고 김이 나고 그게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축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얼음처럼 얼어버려가지고 부피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핫한 수익을 여기다 부어주면서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볼륨이 더 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이 얼음이 녹으면서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을 챙겨가려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머징 마켓이 더 큰 성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300빌리언을 리밸런싱을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봐요. 제가 설명한 거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그런 더 좋은 효과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꽉 차서 꽉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알아두시겠지만 그리드 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그리드가 꽉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리드 락이 돼가지고 성장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잉여가 되는 거, 오버세츄레이트 된 거는 빠져서 그게 어디론가 다시 사용되어야지 그게 재수단이 돼서 선순환이 돼서 이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서 다시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런 것은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제 생각은 in my opinion,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돈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 그 순간 어떤 파도가 출렁출렁은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이 물을 생각하세요.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이 딱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만큼의 물을 컵이나 무슨 도구로 떠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주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을 완전히 덜어내고 나면 그 물의 흐름이 안정을 찾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전체 큰 마켓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이커머스 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커머스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아마존, 그렇죠? 근데 전 절대로 아마존 이커머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존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커머스라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AI와 데이터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어쨌건 아마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JD, 그 다음에 PDD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네 회사들은 또 너무 많이 알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미국이랑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 중국 빼고 엄청나게 큰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남미 엄청나게 커요. 거기 사람들 한국 분들이랑 정서가 비슷해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쁘게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맛있게 먹는 거,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커머스를 보면은 남미의 또 아마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멜리라는 심볼이 MELI예요. 메카르도 리브레라고요.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뭐 그런 거죠. 자유시장 뭐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또 아마존이라고 얘기하는 줌이야.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 지금 연속 3일째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일단 그 회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라 그러면 제가 좀 의심을 하겠어요. 근데 독일에 회사가 있고요. 이제 큰 시장은 아프리카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Partech Limit이라고 심볼은 FTCH.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럽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회사도 성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간단한 인포그래프를 보면 이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국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아직 투자의 대상은 저한테는 아닌데요. 그래도 전체 소개시켜 드릴 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 있죠? 이거 C Limited. 이건 싱가포르 베이스에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업종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인포그래프를 보시면은 대략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health라는 거는 자산에 대한 건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다른 것도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멜리랑 C가 가장 좀 스트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마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건실성은 훨씬 이 두 회사보다 있지만 미래에 대한 게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느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유러피언적인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남미나 동남아 좀 더 다혈질이면서 좀 더 억세게 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이죠. 어떤 이 글은 좀 이 내셔널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왜냐면은 성장성 PE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좀 숫자의 어떤 매니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깊이 공부를 하시면서 관심 있으시면은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차트를 보지 않으면 섭섭하니까 차트를 또 4가지 종목 빨리 보겠습니다. 주미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봤죠? 어제 봐서 지금 이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과열된 상태인데 한 30에서 33.5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미아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머카도 리브레 멜리
ELI. 주가가 좀 단가가 높긴 높아요. 예, 옛날 아마존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어버리고, 또 보시면 이 저항선이 또 지지선이 되어버리고, 이 전고점, 지금 전고점을 딱 터치를 했어요. 인디케이터들도 상당히 지금 상승 모멘트로 가고 있고요. 좀 유니크한 게 이게 남미에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미국 경제와 좀 돌아가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보시면 좋고, 혹시 남미통으로 좀 정보가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 계시면은 저희들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arfetch도 보시면은 전고점을 찍어버렸어요. 어제 전체 1년 차트를 보면 이렇고요. 지금 좀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봐도 이게 2017년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때 전체 IPO가 됐을 때 보면은 이게 조금 헤매고 있었다가 지금 IPO의 가격을 뚫었어요. 큰 볼륨으로 뚫고, 그 큰 볼륨으로 뚫은 동기가 아마 무슨 어닝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닝 그 로스를 보면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게 좋고, 지금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상승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로 가고, 지금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저점도 이런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8일 평균선을 지금 넘어서 가고 있고, 이게 대각선 저항선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볼륨을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기다리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회를 엿보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거는 한 45까지 한 번만 와서 45.6 정도까지 와서 테스트 한번 하고 올라갔으면 되게 좋겠네요. 지금 과열 상태거든요. 여기까지 계속 과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 45.6 정도 그 숫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C 리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약간의 이런 박스권 횡보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불 차이 안 나면 뭐 지금 들어가도 뭐, 근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마켓이 약간의 조정은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봐도 제가 보는 거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머징 마켓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C는 내년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횡보를 하나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횡보하는 박스가 172에서 182 정도 사이, 거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세가 어디까지 칠지, 제 예견으로는 아마 마켓이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면 172 정도 테스트하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쉬는 날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 소식을 종합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디스코드 방에도 많이 조인을 하시고 같이 정보를 쉐어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인원의 한정이 있어서 아마 링크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그 링크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들어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속적인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계속 이용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좋은 파지티브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유튜브에게 남겨주셔야지 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하면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 유튜브 영상에 투자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준비할 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 영상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의 호응이 더 많아야 되고, 그 호응이 유튜브에서도 알려져야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